샌디에고의 한 야생동물 공원에서 직원인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은 피해자와 애매한 관계에 있던 동료 패트릭 해밀턴에게 의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생사 여부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는 1969년 9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94년 미래의 남편인 찰스 바서를 만났습니다. 찰스는 해병대에 있었고 데니스는 제인 구덜 침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6년 9월에 결혼하여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칼스테이트 샌마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샌디에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항상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프리카와 일본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0년 9월 22일 금요일, 데니스는 아침 4시 30분쯤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로어 앤드 스노어 이벤트, 즉 야간 동물 관찰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동료 패트릭 해밀턴과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패트릭은 사파리 공원에 전화하여 차에 문제가 생겨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9월 23일 토요일, 경찰은 데니스와 패트릭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오지 않았고 둘 다 실종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찰스는 아내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갔고 데니스의 차가 집에서 새집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찰스는 차가 이상한 각도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나 있었고 사이드 미러가 없어졌으며 앞유리에는 금이가 있었고 키는 여전히 점화구에 꽂혀 있었습니다. 찰스는 운전석이 끝까지 뒤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약 5피트 3인치인 데니스는 그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차가 주차된 집에 갔지만 이웃들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실종된 시점에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은 40대 초반이었고 최근에 이혼을 겪었습니다. 사파리 공원의 모든 사람은 패트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영장류 구역에서 승진했고 공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공원 직원들 사이에는 패트릭이 새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을 자주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여성 직원들은 새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패트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고 모두 패트릭에게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학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동료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착했고 전 연인들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데니스를 납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찰스는 한번 패트릭이 이 집에 있었을 때 데니스와 다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패트릭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는 데니스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은행 기록과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동안 통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패트릭은 데니스를 스토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가서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의 은행 기록에서 그는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 템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로이에서 멈췄습니다. 길로이는 오션사이드에서 약 8에서 10시간 거리로 샌디에고 보안관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패트릭의 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0년 9월 27일 수요일, 비번 중인 한 경찰관이 패트릭의 차를 발견했고 고속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릭은 속력을 내며 운전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인도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권리를 잃고 병원에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데니스를 목 졸라 죽였다고 고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에 타고 그녀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화를 내며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사막으로 데려가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경찰에게 데니스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데니스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패트릭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메시지에서 데니스를 죽였고 그녀의 시신을 어머니의 땅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패트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데니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처방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8월 27일, 패트릭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데니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데니스는 실종 이후 남편,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영국 시민권자였지만 여권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급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패트릭 해밀턴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철회하려 했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2월 20일, 패트릭은 다시 경찰에게 데니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사막의 한 장소를 가리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014년과 2017년에 2번 가석방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2024년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루이즈 오비스포에 있는 캘리포니아 맨즈 콜로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여전히 데니스의 행방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트릭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요? 데니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